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늦었어요. 네. 오늘 정말 지금 좋은 기사도 많이 나고 분위기가 많이 좋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고 가실게요. 매일매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9,900만 원, 9,920만 원. 이제 지금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으니까 미국 버거 형이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곧 1억을 찍지 않겠냐. 다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7만 달러 넘어가지고 이제 전고점이 한 7만 3천 달러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전고점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 곧 미국 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이제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부산에서 출범, 브랜드 비단 발표. 이 비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BDAN인데 BDAN은 부산 디지털 에셋 넥서스의 줄임말입니다. 단순히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교감 통해 일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18일입니다. 어제 부산에 열린 블록체인 위크 부산 2024년도에서 공식 브랜드명 비단을 발표하고 정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가장 큰 이제 건물인 LCT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자산 거래소라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면 업비트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 거래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증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최초의 분권형 디지털 거래소다. 그리고 이 비단 같은 경우에는 100%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지만 부산시에서 공정성을 보증한다. 부산시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 디지털 자산 특구시라고 해서 좀 블록체인에 있어서 되게 열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비단이라고 하는 거래소를 최초로 여는 건 아니고 이미 1조 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디지털 거래 자산 플랫폼인 센골드라고 하는 거래소를 인수를 통해서 이미 실물 상품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출범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김상민 비단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단은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가 될 것이다. 분권형 거버넌스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제1 가치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존의 거래소는 모든 거버넌스 구조를 거래소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장을 평가하는 것과 시장을 감시하는 것, 그리고 예탁 결제하는 것들을 모두 거래소에서 확인하고 판단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TMF 사태도 벌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박살났었던 FTX 사태도 그렇고 모두 거버넌스가 분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분권형 거래소를 자기들은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아마 부산시에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냐면 제가 메모해 왔거든요. 좀 그래도 큰 회사는 하나증권, 하나은행 이 회사들이 왔고, 왜냐하면 이 거래소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예탁금을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탁금 아마 하나은행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은행이나 하나증권, 왜냐면 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RWA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록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에서 이걸 같이 협업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기업은 어떤 곳이 있냐? 오콘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콘 아시나요? 네이버에다 오콘이라고 치시면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업체예요. 오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데 유명한 뽀로로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왜냐면 이런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것들을 디지털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디지털을 자산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지분 거래 자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만분의 1, 10만 분의 1 쪽에서 자신들의 자산이나 이런 콘텐츠를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바른손, 그리고 NHN 클라우드, 이제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들 잘 아는 이제 고도몰인데, NHN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이 회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부산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산 디지털 거래소 비단은 어떤 곳인가? 자, 그 아브코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존의 거래소랑 비교했었을 때 비단 거래소의 다른 점은 핵심적 기능을 분리한 것이다. 물론 중앙화 거래소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못 되고 잘 못 운영했을 때는 마운틴콕스나 FTX 사례로 볼 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가 없는 제3자가 시장 감시 기능을 보게 되면 더욱더 정교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거래소가 필요하냐? 이제 이 거래소는 실물 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인 거예요. 실물 자산.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나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실물 자산 거래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잠시만요. 여기서 얘기하는 실물 자산 토큰은 RWA라고 합니다. RWA 코인. RWA 코인이란 무엇인가? 이게 줄임말인데 리얼 월드 에셋. 리얼 월드 에셋. 한국말로 하면은 실물 자산입니다. 약간 와닿지 않잖아요. 실물 자산이 뭔지. 실물 자산은 뭐냐면 딱 눈에 보이는 자산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은 디지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가치를 토큰화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꼭 굳이 RWA 코인을 해야 되느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질문을 던졌었을 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 꼭 RWA 코인을 이제 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방고우의 해바라기 그림을 사고 싶다. 그런데 가격의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한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이미 가격이 너무 저세상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RWA 코인으로 분할되어서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런 실물 예술품 수집품들을 만분의 1, 10만 분의 1 분산을 해서 그것들을 다양한 유형과 무형의 자산으로 온체인 위에 올려서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들을 나눠서 이 가치를 현금성 자산으로 거래하는 자산인 겁니다. 그게 RWA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인 거예요.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익원들을 공유하고 이것들을 비유동적이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비상업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수단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가 몇 천억, 1조 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판매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런 거를 엄청나게 쪼개가지고 토큰화 시켜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소유와 거래성을 투명성을 높여주고 접근성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금융 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RWA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RWA를 통해서 그럼 뭐 토큰화가 된 게 있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토큰화 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테더인 거예요. 테더는 미국에 있는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아마도 블록체인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있는 실물 자산이 아닌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채를 비롯해서 점점 각 나라들이 RWA 코인에 관심을 가졌어요. 최근에 관심을 가졌었던 업체가 어디냐? 바로 블랙락입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RWA 열풍을 블랙락으로부터 많이 비롯됐었었는데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RWA 시장은 차세대 시장이다. 그래서 블랙락은 이제 RWA의 펀드 비들이라는 이름의 펀드를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RWA의 시장은 약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경 16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실물들을 토큰화 시켜서 그걸 거래할 수 있다. 이제 거기에 부산이 이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밀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지켜보면서 부산이 얼마나 이 비단이라고 하는 거래소를 잘 운영할지 한번 집중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RWA 코인이 나오기 전에 이제 레이븐이나 그런 코인들이 이제 토큰 증권에서 STO라고 했었잖아요. STO라고 해서 그런 토큰 증권들이랑 유사해 보이지만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STO랑 RWA는 약간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굳이 RWA를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RWA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자산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가격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등록 프로세스와 그런 것들 서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큰화 시키면은 불합리한 사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그 주인이 다른 주인이 나타났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RWA 토큰을 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RWA가 주목받는 이유. RWA가 주목받는 이유는 RWA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와 소유권에 대한 데이터가 토큰 정보에 포함되어 있고 누구나 토큰 정보에 대한 토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사도 이 토큰의 주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RWA 코인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담보 대출을 받고 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RWA 코인이 만능이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근래에 와서는 이제 경매 업체에서도 소도비 경매 가장 유명한 경매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이더리움을 받으면서 이것이 RWA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소도비 경매에서 하는 그 이더리움의 RWA의 그런 경매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으로 사고 통으로 팔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제 되게 쉽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RWA 시장에 와서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부동산과 예술품이나 이런 거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향후 저작권이나 IP 등 실질적 가치가 지닌 다양한 무형 자산에도 큰 영향력을 끼칠 걸로 이제 보여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 오콘이라고 했던 그 뽀로로 만들었던 제작사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그 이제 클라우드 제작업체 NHN 클라우드 고도몰이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음악 저작권이나 캐릭터 이미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토큰화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참여해서 자신들이 전체 증권의 지분을 이제 RWA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RWA에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RWA가 완전 이제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서 내가 RWA로 부동산 샀는데 너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RWA 시장은 되게 밝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금융시장의 먹거리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한번 뭐 고가의 미술품이나 뭐 귀금속 이런 것들에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고 일어나면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들 투자를 할 때 가격을 보면서 그날 가격 때문에 마음이 좌지우지 많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뭐 물론 가격도 안 볼 수는 없어요. 가격도 안 볼 수는 없는데
한번 더 볼게요. 가격을 안 볼 수 없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이 코인의 그런 가격을 결정 짓는 거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되게 유명한 말들이 많잖아요. 돈을 쫓지 마라. 그 가치를 쫓아라. 가치를 쫓게 되면 돈은 자동으로 쫓아온다. 그 어쩌면 이 투자 시장에도 적합한 비유일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WA 시장이나 STO 시장이나 이런 증권 자산 토큰화 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시장에 그만큼 16경 아까 2경이랬죠. 16조 달러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장의 이제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큰화 시키려고 하면 이더리움이 필요하고 약간 다른 코인들이 서브 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아직까지도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를 보고 이 시장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은 시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이제 목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